오늘 고신세 시간에는 아주 또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요즘에 이제 환경 얘기가 정말 많아요. 네, 환경.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옛날에는 환경 하면은 솔직히 뭔가 이렇게 막 현실적인 주제는 음,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뭐 주식 시장에서 하나의 테마가 되고 큰 화두가 될 정도면은 정말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건데 사람들이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그거 관련해서 정말 파이낸셜 타임즈에 정말 좋은 칼럼이 있어서 오늘 고 예. 작가님이 그걸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그 마틴 울프 이분이 그 파이널 타임즈 수석 그 경제 비평가, 평론가를 할 수 음,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많이 똑똑하신 분이네요. 어 그렇죠? 특히 보통 이렇게 기사 같은 경우는 단편적인 게 많은데 이분 되게 큰 그림을 깊이 그려주세요. 깊이. 그래서 그냥 글 읽는 것만으로 내가 좀 뭔가 되는 것 같아. 음, 근데 이번에 어떤 칼럼을 냈냐면 이게 이제 칼럼 제목을 읽어드리면 인류는 지구 행성 둥지 안에 있는 뻐꾸기다 음, 라는 제목의 칼럼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쿠쿠라는 것이 특히 영국에 많이 사는 그 뻐꾸기인데 네. 대표적인 기생조예요. 기생조. 기생하는 새인데 일단 알을 다른 새의 둥지에 낳습니다. 다른 새의 둥지 난 알이 이제 어미새가 그걸 몰라요. 자기 네. 아들인지 자기 새끼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큽니다. 이 클 때에도 이 뻐꾸기가 워낙 적극적으로 엄마한테 어필 잘한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 다른 어미새가 자기 자식보다 더 잘 먹입니다. 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커지잖아요. 커지면 나중에 이 뻐꾸기가 어미새를 몰아내고 이 둥지를 차지합니다. 이거 10년, 20년 전에 다큐멘터리가 예, 있었어요. 이게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다 알도 막 예, 밀어내고 새끼도 다 맞습니다. 밀어내서 엄청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목을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 나쁜 놈이다. 인간이 이런 뻐꾸기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이 음, 지구 이 안에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풀어 줍니다. 자, 왜 그런가? 일단은 이 그래프 보시면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인간의 인구와 그 기대 수명입니다. 쭉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팍 올라가죠? 예, 예, 18세기 후반, 예, 중반 이후부터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산업혁명 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세계적인 역사학자 이언 모리스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역사 중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가 무엇이냐? 뭐 불도 있고 뭐 문자 발명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원탑을 꼽으라면 자기는 산업혁명을 꼽겠다 음, 하는 것이죠. 뭐 사람마다 뭐 관점마다 다를 수 있긴 한데 저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종이라는 입장에 봤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번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산업혁명뿐이었거든요. 음, 근데 좀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게 인간에게만 아주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 지구 차원에서도 극적인 변화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인간 때문에. 갑자기 티안 애가 이 지구원에서 다 이렇게 조화롭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번식을 보여주는데 얘가 이런 번식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번식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1인당 GDP 변화인데 이것도 뭐 18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받기 시작한데 이건 지역별입니다. 지역별인데 이게 그냥 어필 보면 그냥 서양이 먼저 올라갔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조금만 좀 다르게 보면 서양이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얘들이 어떻게 해서 치고 올라갔을까? 음, 이 자원적 측면에서 보면은 딱 얘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인적 자원과 아메리카 대륙의 자연 자원을 착취해서 성장한 겁니다. 그렇죠? 대항해 시대. 노예와 약탈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서양의 발전을 보면은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 앞부분에 우리 그래프에서 인간이 기저수명이 올라가고 또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뭔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그 무에서 무엇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 무엇에서 만들어냐면 바로 자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저도 이 그래프는 처음 봤는데 음,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이게 우리가 그 가공한 자본, 그리고 인간 자본, 그리고 자연 자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그 가공한 자본 같은 경우 우리가 상품 같은 거죠.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 거의 2배 늘었습니다. 이 휴먼 캐피탈은 인간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13% 늘었어요. 근데 자연 자본은 약 40%까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게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자본들을 갉아먹으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큰일이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칼럼의 한 구분을 제가 따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인간 플러스 인간이 키우고 있는 가축들을 합치면 이 지구에 있는 포유류의 9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그 가금류 있잖아요. 여기 70%를 우리가 이제 기르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치킨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멸종률이 그냥 자연 상태에 있었던 것보다 적게는 100배, 많게는 1000배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그래프 보시면 이게 리마커블했어요. 제가 기사 봤을 때. 글로벌 리빙 플래닛 인덱스가 지금 뭐 생명의 지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만 1000종에 가까운 생물들의 그 개체 수를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거는 그 척추동물을 보는 겁니다. 보시면 1970년부터 2015년까지 70%가 사라졌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없어진 거예요. 우리 인류 때문에. 그리고 다음 걸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인데 이거는 이제 척추동물이 아니라 모든 동물을 보는 건데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이쪽에서는 정말 거의 뭐 생명이 살기 힘들 정도의. 그러면은 아마존 다 파괴하면서 얘네도 지금 따라올라 그러는 거니까 뭐 그렇죠. 저렇게 되는 거죠. 심각하네. 예. 그래서 지금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앤스로포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얘기한 거냐면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은 뭐 파울 크리천인가 발음도 힘들어요. 이분이 기상 화학자인데 이분 지금 시기를 앤트로포신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지질학적 시기를 뭐 우리가 뭐 무슨 세네 뭐 홀로세네 이렇게 하잖아요. 어려운 말 쓰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인류라는 종이 지구의 기후 변화와 생태계 침범을 특징으로 하는 지질학적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이 등장해가지고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생태계를 침범하고 있는 이 시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홀로세거든요. 만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질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야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다. 앞에 그래프 봐라. 지금 이 지구 차원에서 지질학적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누구 때문에? 인류 때문에. 그래서 지금을 인류세라고 해야 된다. 인류세라고 해야 돼야 우리가 현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가 얼핏은 알잖아요. 뭐 여기 대해서 뭐 이 인간이 이 지구에 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뭐야 무슨 지구의 온도가 뭐 1도 올라가는 게 뭔 상관이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구의 온도는 우리 인간의 체온과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하면 좋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36.5도인데 3도 4도만 올라가도 인간은 살기가 힘듭니다. 비슷하게 지구 온도가 몇 도만 더 올라가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중간에 있는 거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종이 누구냐? 바로 인류라는 거죠. 사실 저랑 고약가님이랑 2년 전부터 제가 고약가님한테 뜬금포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형 인류의 관점에서 아까 그 인구 열결 파퓰레이션이 증가하는 거는 그건 진짜 기하급수적인 증가예요. 그런 게 이거 그래프만 봐도 인류가 진짜 이거 멸종 안 하는 게 신기한 거라고. 왜냐면 이렇게 가면은 생명체 이렇게 가다가 여러 번 하는 거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한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느 순간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막 우리가 대멸종 책도 읽어보고 막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냐면 중국 막 올라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막 다른 지수들 있잖아요. 막 오염 지수 이런 거 올라온 거 보면은 뭐가 망해도 단단히 망하는 게 정상인데 그래도 막 위태위태 가는 거 봤는데 근데 확실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좀 세계적인 리더들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뭐 기업가 깨어있는 기업가 중심으로 이거에 대한 인식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간에 깨알까 팁 여러분한테 드리면은 왜 그 밥도 안 되는 돈도 안 되는 환경 타령을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때리냐? 이건 제 내피셜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인류가 돈이 줄어든 적은 없어요 사실요. 뭐 이렇게 뭐 GDP가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들었지. 근데 결국에는 뭐 계속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기업가나 정부나 어디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고 작가님이랑 그때 막 우리 10대 키워드 할 때 이미 얘기한 건데 제가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 반도체도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잖아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하드웨어고 이 모든 발전이 사실상 거의 끝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우리가 돈을 투입하고 우리가 계속 꾸준히 떠들고 연구해야 될 어떤 테마가 필요한데 지금 환경보다 그게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볼 맞습니다. 때. 예. 명분도 있고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기 자동차로 왜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넘어가냐? 환경? 맞아, 환경 중요하죠. 근데 더 핵심은 뭐냐면은 내연기관의 발전이 끝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효율이 올라가면은 만약에 여러분 기름 두 방울로 막 5km 가고 그래봐 계속 만들 거예요 자동차요. 아무리 해도 내연기관 효율이 이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제품이라는 걸 내놓고 새로운 스펙을 내놔야 되는데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거대한 산업입니까? 뭐 전 세계에서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토픽이잖아요. 그게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기업과 정부는 환경이랑 테마를 버릴 수가 없고 이거 이상으로 좋은 명분이 없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알같이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거고 칼럼도 그럼요. 나오는 거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에너지 문제, 하나는 푸드, 음식 문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 이분은 이제 다른 사람의 뭐 전문가를 인용을 하면서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전기로 바꾸고 있으니까 뭐 그래프를 보시면 아무튼 우리가 시대가 지나서 재생에너지와 전기로 잘 바꾸면 오히려 에너지 효율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분은 재밌는 게 자기는 정치가를 믿어서가 아니다. 이건 기술로 가능하다라고 그럼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그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치가들도 좀 테마가 걸로 흘러가고 있어요. 못 따라가면 안 돼. 그렇지. 그게 좋은 게 우리 세금을 잘 이제 활용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에너지는 어쨌거나 지금 산업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 뭐 메가 트렌드로 이 글로벌로 정치인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푸드다. 아 이게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네. 좀. 보시면 이제 그 우리 음식을 이제 생산을 할 때 특히 고기를 생산할 때 나오는 그 탄소가스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 건데 뭐 쭉 나오죠. 소, 양, 뭐 닭, 뭐 돼지고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산할 때 이렇게 탄소가스가 이제 배출되는 건데 커피도 생각보다 많이 그러네요. 나와요. 그거 진짜 놀랐어요. 예, 그렇죠. 우리 커피 많이 먹잖아. 그런데 다음 걸 보시면 고기 생산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중국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그래프 보시면 인도랑 중국 이런 중국, 데도 먹고. 미국도 맞네. 어마어마해요. 미국도. 근데 중국 봐요. 고기 먹는 양 봐요. 진짜 이제 늘어난 거 봐요. 그래서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게 심각하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뭔가 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부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뭐 이렇게 추진하고 있긴 한데 이 음식물은 답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직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글로벌 인구가 많잖아요. 그럼 살면 고기 먹어야지. 고기 생산해야지. 이런 흐름을 너희 먹지 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되게 이거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는 뭐 그 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해서 산업이 발전하지 않기도 힘들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 칼럼에서도 걱정이 되고 답이 안 보인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배양육 같은 거죠. 그래서 배양육이나 곤충 이게 나오는데 아직도 기술적으로도 문제고 이게 나중에 개발이 돼도 문제가 뭐냐면 원래 솔직히 곤충 같은 경우는 지금도 먹을 수 있고요. 뭐 제가 어떤 싱가포르 같은데 회사나 어디 회사들이 이 원벌레 이걸로 고기를 잘 변환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원벌레로 만든 고기 드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배양육을 드시겠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거나 지구가 정말 위험해져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인식을 바꾸는 게 되게 힘들어요. 꼬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설국열차에서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러네, 딱 그거네. 봉준호가 진짜 그러네요. 대단한 감독님이에요. 진짜. 그거를 지금 메타포로 보여주고 있는 진짜 거잖아요. 대단했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를 인식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인식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알지 못하면 해답도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저는 아까 그래프 보면서 그래. 왜냐면 전 고기는 포기할 수 없거든요. 맛있고 나도 포기 못해. 그러니까 그런데 의식적으로 예를 들어 3끼 고기 먹었으면은 한 끼는 생선으로 바꿔야겠다. 왜냐면 생선이 심지어 커피보다 그거가 덜해요. 그러니까 되게 효과적이네요. 진짜 자연 이런 리사이클 측면에서 그리고 진짜. 지구의 환경 위한다면 네. 결정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배양육이나 그거 나오면 너랑 나랑 열심히 먹어야 돼. 저는 그건 있어요. 저는 또 싱가포르에 오래 살았잖아요. 거기 베지테리언들이 많으니까 왜냐면 인도 사람들 이런 사람 베지테리언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이란 친구들은 할랄인가 그거 아니면은 고기를 못 먹으니까 아무튼 그 베지테리안 식당이 되게 발달해 있는데 그거예요. 야채를 고기처럼 만드는 게 있어요. 그 배양육이 아니고 콩고기 그런 건데 그렇죠. 저 그런 거 겁나 잘 먹어요. 콩고기는 괜찮아. 나도 한번 먹어봤어. 불국수 앞에서 콩고기 팔더라고. 겁나 잘 먹어요, 저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어서 저 싱가포르 있을 때 그걸 거의 주식으로 먹었었어요. 그런 걸로 넘어가야 돼.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지금 해답이 있다기보다 일단은 우리가 인류세로 들어오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게 나오거든요. 다음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과 뭔가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 지금 시점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이 인식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서 한 사람 개인이 조금씩 해보고 또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또 그 정치인들이 글로벌 공조를 하게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만 해왔던 건 아니에요. 가끔 성공도 합니다. 보시면 포획금지 같은 경우는 좀 성공하고 있어요. 이 어종 잡지 말자. 협약을 맺으면 이렇게 자연 재생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응? 이 고래 잡지 말자. 이 물개 잡지 말자. 이 거북이 잡지 말자. 했더니 개체수가 다시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오존 파기 때문에 프레온가스 배출 막았고 그것도 되게 저는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확인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예. 왜냐면 옛날 그 뭐 오존 구멍 이렇게 커진다고 더 이상 그 이슈 별로 없잖아요. 예.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거가 깨는 건 줄 몰랐으니까. 근데 뭐 또 과학적으로 그게 맞냐 안 맞냐 뭐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가 모르니까. 팩트 체크는 좀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인간이 아무튼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뭔가 결과를 많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갖자 하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 이게 환경 얘기하면 아직도 가슴에 안 와닿는 분들이 많을 건데 옛날에 중국에서 미세먼지 이렇게 날아올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그렇죠. 예. 걔네가 야금 하다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뭐예요? 걔네 인구도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화석연료를 더 태우니까 그것만 태우고 그다음에 거기서 바람 한번 불면 어때요? 말도 안 되게 깜깜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거는 이제 그 미세먼지 같은 건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제지만 중국에서 뭔가 이렇게 오염물질 나와서 저는 미세먼지 문제도 결국에는 좀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이 정도면 본토는 진짜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걔네 막 인공비 막 연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끔 그거에 사진 대해서. 보면은 뭐 게임에 나온 사진 같아. 그거잖아요. 암흑 시대 뭐 이런 거 같잖아요, 예. 진짜. 그러니까 지들이 살려면은 더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이 뭐 기후 변화 그다음에 뭐 종의 멸종 이런 거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뻐꾸기는 되지 말자. 이 뻐꾸기가 알만 나는 게 아니라 어미새를 몰아내고 둥지를 차지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망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이 대자연 데모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배은망탁하게 무효자가 있는 이게 원래 제목이 Humanity is a cuckoo in the planetary nest라서 그냥 직역하면 그거잖아요. 인류는 그 지구라는 둥지의 뻐꾸기다. 근데 이 칼럼 쓰신 분은 뻐꾸기 새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그 정도 뉘앙스로 말한 거 내가 볼 때.
기생 막 페라스틱 이런 거 안 쓰고 그렇지. 쿠쿠라고 쓴 거 보면은 진짜 뻐꾸기가 아니라 이분의 진짜 저희가 의역을 했으면은 인간은 인류라고도 안 했을 거예요. 인간은 지구라는 둥지의 뻐꾸기 새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의역했으면은. 아무튼 오늘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이 말틴 우프라는 분이 정말 내공이 깊으시고 되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으신 분인데 너무 좋은 기사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와서 뭐 읽으려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그래프 중심으로 저랑 고 작가님이랑 이렇게 사족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거, 기후 변화 얘기 같은 건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사회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 이 고신세에서는 얘기를 다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기사 고 작가님 너무 열심히 해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